안녕하십니까, 정현철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푸틴을 지금 밀 수가 있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쳤냐? 사실은 트럼프는 지금 세 개의 축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니들 먹고 사는 거 내가 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순전히 정말 인간의 경제적 관계만 봐도 영배장탄 거예요. 아니 설사 3년 전쟁에서 러시아가 먹었다 쳐요. 최소한 민간인 사상자 포함해서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결사항쟁하느냐, 같은 나라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정현철입니다. 개그맨 정현철입니다. 예, 품앗이 둘에 향하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한번 겨우 채널 한 번 나갔는데 이게 또 우리 나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아, 저희는 이렇게 둘에 품앗이, 향하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트럼프는 어떻게 푸틴을 지금 밀 수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요즘에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거 진짜 극과 극인 나라잖아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근데 지금 결국은 국가의 이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는 지금 세 개의 축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어떤 심정, 네. 포퓰리즘이라고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한이 많더라고요. 그거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다 주관적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미국 내 여론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 그리고 가지 국민 얘기들. 감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실 중국도 있거나 이 축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사실상 세계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있고 네. 그들의 이해관계를 어쨌든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아주 특히 왜 트럼프 지지층이 시골 농부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돈도 많이 내. 뭐 세계 뭐 저기 평화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도 많아. 근데 왜 전부 우리 탓이라고 그러지? 왜 테러를 미국에다만 하고 왜 우리가 9.11 테러를 당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논리를 떠나서 그 사람들 심정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도와도 많이 주고 하는데 왜 전부 세계의 모든 죄악은 우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해요. 왜 그럴까 진짜. 요번에 그 트럼프가 갑자기 국제복제기구 미국 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 어제까지 미국 욕하던 애들이 야 너희들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해. 이게 그 미국 농부들은 봐라 세계의 악은 전부 우리라며 세계의 모든 문제는 우리 때문에 생긴다며 근데 우리 돈으로 먹고 허위허식하던 것들이 왜 전부 우리가 저기라고 그래. 그 팔레스타인 기금도 미국이 제일 많이 냈어 옛날에. 근데 고홈 아메리카 막 이러니까 이건 제가 저 미국 농부들의 입장에서 미국 시민의 이기적인 입장에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런가 니들 먹고 사는 거 내가 돈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고홈이라고 그래. 진짜 고홈 해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반론. 니들이 또 미국이 세계 하면서 얻는 게 많잖아. 그렇죠. 그 얻는 거에 대가잖아. 이렇게 네. 말하는데 이게 일반 어떤 시민 입장에서는 그건 안 보이니까. 국제 정세를 모르고 그냥 내 우리가, 삶에서만 딱 보면 우리가 왜 돈 내고 저런 욕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이번에 트럼프가 전부 안 해. 그랬더니 뭐 돈 좀 달라고 난리가 났잖아. 그걸 보면 이 사람들 뿌듯한 거지. 봐라. 이런 거. 냉정해. 진짜 냉정해.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걸 자신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한테 미국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마. 이게 말을 들어줘서 될 거냐. 어차피 세상은 강대강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저 트럼프의 생각을 지금 직접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하는 짓을 보고 말을 하자면 트럼프는 아주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패거나 그 다음 일을 모른다. 이러는 건 아니고 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일단 힘으로 눌러서 하고 그 다음 일은 돈으로 해결하자. 이건 진짜 그 에로 사건도 그러니까 아편 전쟁은 영국 사람들도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이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러 개가 꼬여 있었어요. 영국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도 있지만 전쟁에서는 항상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말 안 되는 이유, 저렇게 뻔뻔한 이유로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편 자체가 이게 명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명분이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은 어떨 때는 악마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편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 적자가 문제였거든요. 영국에. 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영국이란 나라는 애초에 그 국제 무역으로 돈 버는 나라죠. 그래서 대영 제국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가서 뭐 금관 캐고 뭐 이래갖고 하지만 그거 갖고 그게 경영이 되냐고. 결국은 이제 그게 시장을 만들고 이제 교류가 무역을 돼야 통해서. 되는데 예.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인도에서 면화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버리는 거야. 근데 중국에서 이제 차를 주로 갖다든가 뭘 좀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안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좀 빡치네. 우리가 니네 차 지금 다 팔아주고 있는데 니네는 우리 거 하나도 안 사? 이게 영국,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말씀, 영국이 옳다는 게 아니라 네. 세상은 지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 보면 수출을 하면 부자가 되고 네. 수입을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그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외국에서 쌀 들어오면 뭐 망한다 나-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 뭐 수입산 뭐 맞아요. 하면 뭐 나간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무역은 음. 이렇게 구멍가게 하듯이 지출, 수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라는 부분은 물론 적자보다 흑자가 낫겠지만 사실은 산업 구조가 이렇게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저쪽에서 기름을 사와서 그걸로 뭐 고구마만 구워 먹는 게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서 물건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서로 이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딱 수입액 얼마, 수출액 얼마, 그거만 우리가 손해 이렇게 하자는 게 단편적으로 딱 그것만 볼 수는 없다. 그럼요. 네. 그래도 이거는 실드가 아니야. 실드 치는 게 아니고 당시 중국은 무역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팔고 안 사면 좋은 거지. 이렇게 한 흑자니까. 거고.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무역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같이 돌리는 거야 라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텀이 난 거야. 자 그런데 일단 막으니까 팔 게 없어. 근데 제가 거듭말해요. 중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중개도 그리고 실제로 팔 게 없어요. 그래, 영국에서 중국이 팔 게 뭐가 있을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편을 집어넣기 시작한 건데 아편이 처음 온 게 아니라 원래 중국이 또 아편이 좀 많이 네. 가고 있었는데 찬스 그래서 막 갖다 부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잘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역 적자가 나고 상대방이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교류를 하면서 소위 중국이 산업국가로 바뀌게 하든지 뭔가 수요를 창출하게 해야지 거기다 대고 마약을 집어넣으면 근데 선생님 갑자기 근데 영국은 그 많은 아편을 어디서 구해왔대? 인도에서 인도에서. 인도가 그때 그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첫날 아편 중독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갑자기 할 때 제가 숫자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네. 어쨌든 정말 선생님이 편집하시고 몇 명 중에 한 명이 중독자예요. 예를 들면 한 10명 중에 3명, 4명 뭐 그런 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뭐 5명에 하나라든가.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황제, 왕비도 황후도 다 아편 중독자고. 그리고 관료들이 다 아편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상은 물론 지금 저기 마약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필로폰가 한데 마약은 이게 담배처럼 태우는 거라 양귀비 태우고 하는 거라 그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뭐 덜하든 말든 인간 폐인만 되면 너무 똑같으니까. 일상에서 담배 피듯이 피우니까 영국 외교관들이 그 중국 근무를 어느 정도 기한을 밖에 못 해놨대요. 왜냐하면 외교관이라는 게 관리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이걸 하고 같이 있습니다. 피니 얘들이 중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 하다가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도덕적인 걸 떠나서 순전히 정말 인간의 경제적 관계만 봐도 영국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쪽 애들을 일을 하게 만들어 산업이 돌아가게 해야지. 걔들을 폐인 만들면 그 다음에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마약 사법에 대해서 가차 없는 이유는 정말 정확하죠. 그러니까 네.
관료들이 다 아편 중독이고 군인들이 다 아편 중독이고. 그러니까 뭐 머리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다 썩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 군대가 이길 수가 없지 없죠. 중국이. 예. 청일전쟁 할 때도 무기가 청나라가 더 좋았어요. 사람들이 일본 무기 좋은 줄 알아. 그렇지. 아편 전쟁 다음에 청일 전쟁이니까. 예, 청일전쟁 할 때 아직 일본이 떠오르는 별이긴 했는데 예. 아직 부족해서 유럽에서 신식 무기 사올 만큼은 안 됐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사고 친 게 지금 다들 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쳤냐. 저번에 제가 어떤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러시아는 아직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 당신 짐작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전략. 근데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들이.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쳤나? 조금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잠시만요, 선생님. 왜 공격했죠? 그래서 왜 한 거지? 왜? 그러니까 그 일단은 또 나토가 동진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다. 네. 우크라이나가 또 나토 가입한다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라다 이런 말이 네.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원래 러시아 구소련이 이거 주변국들을 독립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적 네. 문제 때문에 예. 뭐 우즈베키스탄, 타지스탄 뭐 뭐다 벨라루스 지금 떨어져 뭐 있어. 그쪽 다 예. 그럼 그 애들 다 위협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걸 다 되찾겠다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죠. 찾겠다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부터 예. 먹었는데 만약에 먹으면 그러면 맞지 진짜 그렇게 다 먹을 수도 있겠네 다시. 그러면 이제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거지. 예. 그러면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정말 일주일 만에 먹어버리고 합병했으면 그쪽 나라들이 겁먹고 자진해서 들어왔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게 목표였다 그러면 전쟁이 3년을 끌어요. 그러면 그 주변 나라들이 이거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이 바람에 나토가 지금 재무장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면 더더욱이 이제는 차라리 그들이 뭐 러시아에 붙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하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거 싫어 그러면 이제 더 반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일주일 만에 먹고 끝냈으면은 형이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는 우크라이나에 3년 걸렸는데 우리 또 치겠냐 차라리 이때 빨리 서방 쪽에 붙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또 그 민주주의 맛을 본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에 일주일 작전이 안 됐을 때 3년씩이나 전쟁을 끌었다는 거는 어쨌든 처음 전략하고 3년의 전쟁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문제였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략이 뭐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전략하고 3년 끈 거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략이 예. 같을 수가 없지. 여러분 나토가 동진하려고 그런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근데 나토가 지금 군대와 군사력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예. 당시 일주일도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나토가요? 예. 영국군의 화약 비축량이 일주일치. 독일 뭐 유럽에 있는 포탄 다 털어봤자 뭐 한 달 쓸 분량도 안 나와요. 진짜요? 네, 무방비 상태였어요. 한국이 지금 가보르는 게 우리나라 포탄 생산량이 전 세계 거의 탑이던데. 우리 포방민국이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얼마나 늘렸는지 모르겠어. 우리처럼 포탄 빨리 생산, 그러니까 또 생산 속도가 세계 최고래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사실 한국이 진짜 맘먹고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고 막 늘렸으면 전 유럽하고 미국 합친 것만큼도 생산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나도 정보는 모르지만. 이런 국뽕 멘트 좋습니다. 네. 채널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과 다르게 국뽕 멘트 이런 거 좋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나토 전체가 그거를 포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탄이. 미국은 믿은 거예요. 미국만. 이제 트럼프가 지금 화내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나토를 만들 때 국방의 절반을 미국이 내줬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국방 안 쓰는 돈을 갖고 니네 경제 개발하라고 유럽을 살려준 거거든. 이거 트럼프도 할 말은 있네. 할 말은 있어요. 음. 전쟁 3년 하는 동안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전쟁 나자마자 독일이 당장 5%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예. 말뿐이고 하나도 안 올렸다고.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일단 다 쓰고 있거든. 대부분이 복지 비용이에요. 아. 이걸 깎아내려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그리고 유럽은 아시지만 거의 주요한 나라들이 다 연정이잖아요. 뭐 20 몇 프로로 일당 예. 부분으로. 그렇지. 다 같이 당을 좀 이렇게. 그렇지. 근데 거기다 뭐 합쳐가지고. 복지수당 조금 까봐. 그날로 끝이지. 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지금 트럼프가 가장 큰 소리 치는 게 봐라. 내가 협박하니까. 아, 쟤들 지금 하지 않냐. 빵이 올리지 않느냐. 아니냐. 지금 그리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는 지금 난리 났는데 모르겠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이 따라줘야 되고 국민이 아니. 동의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동의해주려면 자기 생활에 피해를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 미국이 저러는 거야. 근데 아무튼 너무 적긴 적어요. 이탈리아 1.45% 뭐 우리나라는 몇 프로였어요, 쌤? 우리는 지금 거의 3%될 거려. 지금 유럽에도 국방비 제일 높은 나라는 폴란드, 우리보다 높아요. 거의 지금 4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 지금 5.5%인가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폴란드군 전력이 유럽 나머지 국가 다 합친 것만큼 셀걸. 그러니까 병력수나 이런 물리적인 걸. 아니 왜냐면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폴란드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폴란드만 무너지면 유럽도 무너지고. 무너짐이 원래 늘 1,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폴란드의 위상이 아마 역대급. 아니 요즘 폴란드도 잘 나가더라고요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유럽이 안 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지상군 10만 갖고 있는 건 폴란드밖에 없어요. 10만 가지고 지금 유럽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 우리나라 뚝 빼서 유럽에 갖다 놓으면 세계 최강국인데 뭐 이러면서. 아니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푸틴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이러는 거 완전 점령하는 거는 또 반대하고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설사 3년 전쟁에서 러시아가 먹었다 쳐요. 자 그런데 첫 목표가 뭐였냐? 동진반대한다. 나토랑 미국은 더 세졌어.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리 국민이니까 병합하려고 그런다. 아 이번 전쟁하면서 도시 초토화 작전을 몇 번을 했고 도시에다 무차별 폭격을 무지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당신 우리 동포요 그러면 그렇지. 그것도 말이 안 맞지. 그게 얼마 오래 갈 것 같아. 예. 그것도 대의명분이 좀. 우리 옛날 광주 저 민주항쟁 같은 거 봐. 예. 그때 돌아가신 분 숫자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최다치라고 해도 러시아에서 하루 죽은 우크라이나에서 하루 죽은 숫자보다 더 적어. 그 사람들 그걸 잊을까요? 3년 전쟁 걸면서 최소한 민간인 사상자 포함해서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 고통 재건하면서 벌어지는 고통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 있어. 러시아가 만약에 병합을 했다 쳐요. 이런 큰 희생 일주일 만에 병합했으면요 원래 또 거기 러시아 편도 있잖아. 그렇죠. 적당히 넘어가요. 3년을 전쟁해서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발이 크죠. 이거를 통치하려면 또 강경 통치래. 우리 옛날 무단 통치, 일제가 무단 일제 때. 통치하지. 예. 무단 통치하면 또 누를 수는 있지만 그 감정 풀으려면 또 한 세대 지나야 돼.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사람 다 죽고 다음 세대 5, 60년이 지나야 우크라이나가 감정을 풀까 말까. 아, 그거 안 풀리지. 그리고 예. 이번 전쟁 날 때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결사항쟁하느냐. 같은 나라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즈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의 해석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